벌써 다 잠들었구만.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잠들었네, 잠들었어. 타요 타요 자동차, 부릉부릉. 알고 보면 놀라운 자동차. 생쥐같이 생겨서 요리조리 빨빨 잘 돌아다니는 피아트, 작고 튼튼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끈 딱정벌레차 비틀, 작지만 힘센 차 미니, 밥도 해먹고 잠도 자는 캠핑카, 영화에 나오는 멋진 차, 시험적으로 만들어보는 콘셉트카. 알고 보면 놀라운 자동차들이 너도 나도 싱싱. 자동차는 종류도 참 많아. 크고 멋진 자동차도 많지만 귀엽고 앙증맞은 자동차, 거칠고 힘센 자동차,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희한한 자동차, 다양한 자동차들의 세계를 들여다볼까? 세계를 달린다. 자랑스러운 우리 자동차. 뿡뿡 빵빵. 오늘도 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려. 세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가운데 우리나라 자동차도 당당히 이름을 날리고 있어. 현대, 기아,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많이 팔리는 차도 있지.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자동차야. 우리나라 자동차로 세계에 처음 이름을 알린 차는 현대폰이야. 1973년에 만들기 시작해 1975년에 처음 나왔어. 조랑말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작고 날씬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어서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었어.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자동차는 1955년에 나온 시발이에요. 첫 출발이라는 차의 뜻의 한자 이름으로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군 지프차를 고치거나 비슷하게 만든 자동차였어요. 그에 비해 포니는 우리 손으로 만든 부품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최초의 우리 자동차였지요. 문화재가 된 자동차. 포니1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등록문화재 제 533호로 지정되었어요. 제네시스 EQ900.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상표인 제네시스의 최고급 대형 세단이에요. 현대포니. 현대자동차의 소형차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 모델로 포니는 영어로 조랑말이라는 뜻이에요. 세계적인 인기를 끈 독일의 국민차, 딱정벌레차 비틀. 작은 차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건 폭스바겐 비틀이야. 귀엽고 앙증맞은 생김새에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야. 이 차는 1934년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처음 만들게 했어. 값싸고 튼튼한 차를 만들어 많은 국민이 타게 하려고 했지. 하지만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자동차 공장이 파괴되고 말았어. 전쟁이 끝난 뒤 다시 공장을 세워 만들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 그러면서 딱정벌레란 뜻의 비틀이란 별명도 생겼어. 그 별명이 나중엔 정식 이름이 되었지. 어때? 정말 딱정벌레처럼 생겼지? 나치 독일이란? 나치는 히틀러가 우두머리였던 독일의 당 이름이에요. 나치 독일은 그 당과 히틀러가 다스리던 때의 독일을 말하지요. 나치와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을 없애려 했어요. 하지만 전쟁에 지면서 나치 당도 사라졌어요. 몇 번이나 바뀐 이름. 폭스바겐 비틀의 처음 이름은 기쁨을 통한 힘 자동차였어요.
하지만 이 차를 만든 포르쉐는 나치의 구호인 그 이름이 싫었어요. 그래서 국민차라는 뜻의 폭스바겐으로 부르자고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 뒤 미국인들 사이에서 별명으로 불린 비틀이 나중에 정식 이름으로 정해졌지요. 폭스바겐 뉴 비틀 1998년에 새로 나온 2세대 비틀이에요. 폭스바겐 더 비틀 2011년에 나온 3세대 비틀이에요. 폭스바겐 비틀 1965년형. 석유 위기로 태어난 영국의 국민차. 작아도 힘센 미니. 작고 귀엽고 인기 있던 차로는 미니도 뒤지지 않아. 미니는 석유 위기 덕분에 태어난 자동차야. 수에즈 전쟁으로 석유값이 엄청나게 비싸지자 석유를 많이 먹는 큰 차는 골칫덩어리가 되었어. 그때 미니가 나왔어. 연료를 적게 먹으면서도 빠르고 작은데도 차 안이 꽤 넓은 차였지. 미니는 금세 인기를 끌어 영국의 국민차가 되었고 세계 자동차 대회에서 우승해 이름을 날렸어. 미니는 모형 자동차인 미니어처만큼이나 작아 보인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래. 수에즈 전쟁.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비단길인 수에즈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이에요. 이 전쟁으로 유럽은 석유를 들여오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미니의 인기 비결. 미니가 나오기 전 버블카라는 작은 차가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사고가 많이 나고 안전하지 않았지요. 그에 비해 그에 반해 미니는 작으면서도 튼튼해 인기를 끌었어요. 미니는 자동차 크기를 작게 하면서도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엔진의 위치를 바꾸었어요. 또 차 안을 넓게 하기 위해 바퀴를 작게 만들었어요. 미니 모리스 마이너 1957년 세계 자동차 대회인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 일로 미니가 얼마나 튼튼하고 빠른 차인지를 세계에 알리게 되었지요. 미니 쿠페 독일 자동차 회사 BMW가 인수한 뒤 최신의 기술로 다시 태어난 미니예요. 복잡한 도시를 쌩쌩 달리는 도시형 자동차 피아트 500. 피아트 500은 생쥐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차야. 복잡한 도시를 요리조리 돌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생쥐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지. 처음부터 도시에서 타기 좋게 만들어진 차로 길이도 짧고 폭도 좁아서 좁은 길도 슝슝 잘 다니고 주차하는데도 넓은 공간이 필요치 않아. 작은 만큼 값도 비싸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피아트 500은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야. 도시형 자동차. 도시에서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타고 다니기 좋게 만들어진 차를 말해요. 복잡한 도시의 도로를 잘 달릴 수 있게 크기가 작고 늘 타고 다녀도 부담이 없게 기름을 적게 먹도록 만들어졌지요. 피아트 500A. 처음 나온 피아트 500 모델이에요. 생쥐라는 뜻의 토플리노라고 불렀어요. 피아트 500. 피아트 설립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신형 피아트 500이에요. 군용 자동차에서 여행용 자동차로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부릉부릉 험한 길도 거침없이 달리는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매끈하게 포장된 도로를 달리기보다는 산으로 들러 다니며 신나게 운전을 즐기기 위한 자동차야. 처음엔 전쟁터를 빠르게 누비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주말 여행을 위한 차로 인기가 많아.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는 바퀴가 크고 튼튼한 데다 네 바퀴 모두의 힘이 전달돼. 한 바퀴가 구덩이에 빠져도 다른 바퀴에 힘을 실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
산길이나 모래밭, 눈길이나 빗길에도 천하무적이라니까. 네 바퀴 굴림차, 사륜구동차. 보통 승용차들은 두 바퀴 굴림차예요. 앞이나 뒤에 두 바퀴에만 엔진의 힘이 전달되어서 그 힘으로 나머지 바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에 비해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는 네 바퀴 모두에 엔진의 힘이 전달되는 네 바퀴 굴림차여서 훨씬 힘있게 달릴 수 있지요. 험한 길 달리기 좋은 차.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는 다른 승용차에 비해 땅으로부터의 높이가 높아요. 울퉁불퉁 험한 길을 달릴 때 바위나 돌멩이에 차 바닥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지프 랭글러. 군용 자동차로 유명한 지프의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예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L405.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릴 만큼 사막에서도 잘 달리는 호화로운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예요. 차에서 잠도 자고 밥도 해먹는 움직이는 집 캠핑카. 산이나 강으로 여행 갈 때 집도 함께 가져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하다면 진짜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만든 게 바로 캠핑카야. 차 뒤에 매단 트레일러에 침대와 부엌 시설을 갖춘 것부터 차 안이 호화로운 집처럼 생긴 고급 캠핑카도 있어. 이런 캠핑카라면 날마다 여행을 해도 좋겠지? 미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캠핑카의 인기가 아주 높아. 휴가 동안 멀리까지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우리나라도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캠핑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여행하다 마음에 드는 곳에서 집처럼 쉴 수 있으니 정말 멋지지? 자동차 전용 캠핑장. 주말이면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캠핑카 등 자동차를 세워놓고 캠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캠핑장이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생겼어요. 수도나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편리해요. 흔히 오토 캠핑장이라고 해요. 캠핑카. 침실과 화장실, 냉장고, 식탁 등이 갖추어져 있는 캠핑카예요. 차 옆에 그늘막을 펼치면 햇빛을 가릴 수도 있어요. 캠핑카. 자동차 뒤에 살림살이를 갖춘 여행용 트레일러를 매단 캠핑카예요. 기아 캠피아. 기아 자동차의 올류 카니발로 만든 캠핑카예요. 침대와 부엌, 식탁이 갖추어져 있어요. 오스트리아 마르치 모빌의 엘먼트 궁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호화 캠핑카예요. 멋진 침실과 부엌, 화장실은 물론 벽난로와 발코니까지 있어요. 급한 사람 태워다주는 시민의 발 택시. 나와 가족이 아니라 남을 태워주는 데 쓰는 자동차도 있어. 급히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곳까지 태워다주고 돈을 받는 자동차, 바로 택시야.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정류장마다 서지 않고 자가용 승용차처럼 가고 싶은 길로 한 번에 가니 빠르고 편해서 좋아. 미국 뉴욕의 옐로캡, 영국 런던의 블랙캡처럼 택시의 색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얼른 알아보기 좋고 믿고 탈 수 있어서 좋지. 택시인 줄 알고 탔는데 나쁜 생각으로 태운 거면 큰일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의 택시도 꽃담 황토색으로 통일하게 되었어. 최초의 택시는 세계 최초의 택시는 1896년 미국 뉴욕에서 등장했어요. 아메리칸 전기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어 사람들을 태워다 주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일본인이 처음 택시 영업을 했어요. 콜택시는 어떤 택시? 전화로 부르면 달려와서 손님을 태우고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택시예요. 콜은 영어로 전화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서울의 외국인 관광 택시. 우리나라 서울의 택시는 꽃담 황토색이에요. 미국 뉴욕의 옐로우캡. 미국 뉴욕의 택시들은 노란색으로 통일돼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택시를 뜻하는 옐로우캡이라고 불러요. 영국 런던의 블랙캡. 영국의 택시들은 검은색으로 통일돼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 택시를 뜻하는 블랙캡이라고 불러요. 전기로 가는 친환경 자동차. 소리 없이 달리는 전기 자동차. 스르륵 소리도 없이 전기 자동차가 미끄러져 지나가. 전기 모터로 달리니 시끄러운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 석유나 석탄 같은 연료를 태우지 않으니 공기를 더럽히는 매연도 뿜어내지 않지. 그뿐인가? 냄새도 없고 흔들림도 적고 게다가 운전하기도 쉬워. 전기자동차는 석유로 가는 자동차보다 먼저 발명되었어. 속도가 느리고 값이 비싸 사라졌던 것 뿐이지. 자동차 회사들은 다시 전기자동차를 연구해 단점을 없앤 자동차를 만들어냈어. 속도도 빠르고 충전도 빨리 되고 오래 달릴 수 있는 값싼 전기자동차가 앞으로는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최초의 전기자동차 1884년 영국의 발명가 토머스 파커가 발명한 최초의 전기 자동차예요. 전기 충전소.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충전해야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충전소가 적다는 게 큰 약점이지요. 달리다가 전기가 떨어지면 골치 아프니까요. 그래서 테슬라 모터스에서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곳곳에 설치해 무료로 충전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곧 설치될 거예요. 테슬라 모터스의 모델 S. 예전의 전기자동차는 한 번 충전해서 100km밖에 못 달렸지만 모델 S는 426km를 달릴 수 있어요. 2012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해 인기를 얻고 있는 전기 자동차예요. BMW i3. BMW에서 만든 전기 자동차로 아주 가벼운 재료로 만들어 무게가 가벼우며 충전은 빠르게 하면 30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라. 미래를 여는 콘셉트카. 어떤 자동차를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좀 더 빠르고 좀 더 편리한 자동차? 졸리면 누워서 쿨쿨 자도 스스로 알아서 가는 자동차? 복잡한 길에서 쌩쌩 달려도 사고가 나지 않는 자동차?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 자동차를 꿈꾸고 끝없이 연구해. 실제로 만들어 보기도 하는데 그 차를 콘셉트카라고 해. 시험적으로 한두 대만 만들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많이 팔릴 것 같으면 진짜로 만들게 되지. 지금도 세계 곳곳의 자동차 회사들에선 수많은 콘셉트카를 만들고 있어. 어떤 멋진 자동차가 나올지 정말 기대되지? 다 진짜로 만들까? 콘셉트카는 시험적으로 만드는 거라서 밀랍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다고 해요. 자동차 전시회, 모터쇼. 가끔 방송에 모터쇼가 열린다는 소식이 나요. 모터쇼란 자동차 회사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해 새로 만든 자동차를 전시하는 대규모 전시회예요. 콘셉트카도 이때 전시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지를 살펴요. 혼다의 콘셉트카 에어. 360kg밖에 안 되는 아주 가벼운 자동차예요. 압축 공기를 써서 달리며 한 번 충전하면 160km를 달릴 수 있어요.
벤츠의 콘셉트카 F015 스스로 알아서 운전하는 자동차예요. 달리는 중에도 차 안에 사람들이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차 안에 갖춰진 컴퓨터 화면으로 게임을 하거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도요타의 콘셉트카 아이유닛 한 사람이 타는 작은 크기로 속도에 따라 차의 모양이 바뀌며 자동차가 스스로 위험을 판단해 운전하는 자동차예요. 태양열을 연료로 써요. 상상 속의 멋진 자동차, 영화 속 자동차. 콘셉트카보다 더 멋진 자동차가 있다고? 맞아. 영화에 등장하는 놀라운 자동차들이 있지. 악당을 혼내주는 배트맨의 자동차 배트카, 로봇으로 변신하는 트랜스포머 자동차 범블비. 그 밖에도 멋진 자동차들이 많이 있어. 영화에는 진짜 있는 자동차가 출연하기도 하지만 상상 속의 자동차가 나오기도 해. 그럴 때는 자동차를 조립해서 만들거나 컴퓨터로 화면을 만들어내기도 해. 그런 자동차를 보면 우리는 또 새로운 자동차를 꿈꾸게 되지. 자동차 만화 영화. 자동차가 주인공인 만화 영화도 있어요. 카는 세계 최고의 경주용차가 되려는 주인공 자동차가 겪는 신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만화 영화예요. 배트카 텀블러. 배트맨 비긴즈라는 영화에서 배트맨이 타는 배트카예요. 배트카는 총알을 막아주는 건 기본이고 주인의 목소리를 기억해 움직이기도 하고 자동으로 조종이 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무기가 갖추어져 있는 최첨단 자동차예요. 트랜스포머 범블비.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범블비로 나오는 자동차 쉐보레 카마로예요. 배트맨의 오토바이 배트팟.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오토바이예요. 텀블러에서 분리돼 나와요. 자신만만 꼬마 자동차. 구조에 따라 이름도 다르게 불러요. 자동차는 저마다 모양도 다르지만 구조도 조금씩 달라요. 좌석이 한 줄만 있는 것, 두 줄이나 세 줄 있는 것, 짐 실는 트렁크가 있는 것, 없는 것, 지붕이 짧은 것, 긴 것 등 여러 가지예요. 구조에 따라 부르는 자동차 이름을 알아볼까요? 세단.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자동차예요. 좌석이 두 줄이고 네 명에서 다섯 명이 탈 수 있어요. 문은 네 개예요. 쿠페. 세단과 모양은 비슷한데 좌석이 한 줄이고 두 명만 탈 수 있어요. 문이 두 개이고 지붕이 낮고 날씬해요. 리무진. 세단과 같은 모양이지만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가 유리로 막혀 있어요. 대개 길이가 길고 호화로워요.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차의 높이가 높아요. 네 바퀴 모두에 힘이 전해지는 네 바퀴 굴림차여서 험한 길을 달리는데 좋아요. 컨버터블과 로드스터.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컨버터블이 영어로 바꿀 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아예 지붕이 없는 차는 로드스터라고 해요. 해치백. 뒷좌석과 짐 실는 곳이 하나로 합쳐져 있고 뒤에 들어 올려서 여는 문이 있어요. 해치가 들어 올려서 여는 문을 뜻해요. 외건. 지붕이 뒤로 길게 이어져 있어요. 좌석은 이 두 줄로 4명에서 6명이 타는 것, 세 줄로 6명에서 9명이 타는 것이 있고 뒷좌석은 접어서 짐칸으로 쓸 수 있어요. 외건은 역마차라는 뜻이에요. 미니밴. 외건과 비슷한데 차의 높이가 높아요. 좌석은 세 줄로 6명에서 9명이 탈 수 있으며 뒷좌석은 접어서 짐칸으로 쓸 수 있어요. 흔히 봉고차라고 해요. 밴이란 짐 마차를 뜻해요. 트렌드 지식 백과 교통 표지판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길을 가다 보면 교통 표지판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간단한 그림이나 글자로 사람들에게 위험이나 주의할 것을 알리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린이들이 알아둘 만한 것들을 살펴보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예요. 이곳에서는 차들이 아주 천천히 다녀야 하고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에는 차가 다니는 것을 막거나 줄일 수 있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 표시예요. 이 표시가 된 곳에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길을 건너면 안 된다는 표시예요. 그림만 보고 길을 건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횡단 금지는 건너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곳에서 걸어 다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그림만 보고 걸어가라는 뜻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보행 금지는 걸어 다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위험 표시예요. 도로가 위험하거나 근처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림만 봐도 알겠죠? 앞으로는 교통 표지판을 잘 보고 다녀야겠는걸. 퀴즈. 어떤 자동차일까? 여행을 다니면서 차 안에서 집처럼 잠도 자고 밥도 해 먹을 수 있는 자동차야. 차 뒤에 침대와 부엌 시설을 갖춘 트레일러를 단 것도 있고 호화로운 집처럼 생긴 것도 있어. 이 차의 이름은 뭘까? 이름을 알아맞히고 여러 자동차들 중에서 어느 자동차인지 손으로 짚어봐. 4개.